금일은 주식 정상급 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차트 연구소 카페를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매매 일지가 되어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1회세 대회 첫 출전 해가지고 오전 매매 끝 해서 하루에 0.64% 936만 2273원 수익, 그 다음에 2.32% 1044만 6417원 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2015년도 계좌거든요. 제가 2011년도에 뵀던 분이세요. 당시에 제가 다른 데서 있다가 그때 이제 회선이 한 개인데 회선이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한 3-4시간을 진행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 수익을 까먹었어요. 그 수익을 까먹어가지고 거기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옮겼는데, 집 앞에 하나 있어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이분을 만나 뵌 거예요. 그 당시 센터장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왔다, 끝나고 나올 때 한번 뵀어요. 그때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하고 오늘 매매 어땠습니까? 라고 했는데 SK 하이닉스를 잡았는데 그게 좀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멀뚱 그렇게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수 같지 않은데 그냥 말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나와가지고 거의 안 나오다가 잘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시장이 좀 꾸물꾸물한 부분, 2011년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당시 8월 이후에. 그리고 트레이딩 센터를 거기를 회원분이 하나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대표로 인수를 해서 좋은 시설로 옮긴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뵀죠. 이분을. 뵀는데 거기에 이제 관리를 하는 센터장님이 또 따로 있었어요. 대표가 있고 그 밑에 관리하시는 분을 센터장이라고. 센터장님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야, 한번 이쪽으로 와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분이 계좌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 계좌에는 2008년 리먼 사태 때부터 그리고 단기간에 10억의 수익을 냈던 그 계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리먼 사태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리먼 사태, 오히려 10억이라는 수익을 냈던 사람. 그러니까 전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4명이서 그때 당시 같이 봤는데 와 하는 감탄이 나왔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15년도 미래에셋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이 주식 차트 연구소라는 이런 카페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 한 1년 정도에 저하고 같이 그 트레이딩 룸 같이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아마 분당 쪽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당시 트레이딩에 대한 기억과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하루에 936만원, 1000만원, 이게 3000계좌와 이제 1억 계좌고요. 첫 출전 오후 매매, 오후에도 31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수익이 나고, 2015년도죠. 그 다음에 3000리그 2위, 내심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지 않네요. 770만원 수익, 1480만원 수익. 실제 이런 분을 거의 만나뵐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분을 만나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행운이다. 근데 수익률은 크지 않죠.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면 0.36%, 그리고 수익률 0.97% 정도, 1% 내외. 근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수익률 마이너스 0.72%, 마이너스 0.58%, 마이너스 0.78%. 손절이 굉장히 짧다. 즉 본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위로 갈 확률이 컸을 때, 그때 돌파를 할 때 그러한 매매 스타일이고, 그 이분의 특징은 손절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손익금액이 110만 원, 뭐 거의 세금이죠. 세금이 이만큼 보면은 세금이 40만 원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0.78%, 매도 금액이 1억 4천. 자, 3000리그 1위까지 진입을 했고 1억 리그 12 해서 3000리그 해서 5만 5천 원. 이날은 매매가 좀 꼬인 날이죠. 꼬여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160만 원 수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는 997만 원, 890만 원 수익. 총 수익률은 0.74%, 1.51%. 이거는 360만 원, 1,500만 원 수익. 매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550만 원 수익, 950만 원 수익인데, 여기서 이분이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저는 물타기는 절대 안 합니다. 대신 반대로 매수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더 매수합니다. 바로 피라미딩 기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도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틴게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라미딩이 있습니다. 마틴게일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주식에서 사용을 안 하고 피라미딩만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타기 하다가 잘못되어 폭탄 맞아서 한 방에 다 날리고 손절을 못하고 크게 맞고, 저도 두 가지로 인해서 주식 투자는 아주 유리한 게임인데 반대로 너무 어려운 게임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 카지노 게임 바카라는 승률이 50%, 정확하게 말하면은 플레이어가 49.7%인가요? 이럴 거예요. 이 0.3%의 수수료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걸 뭐 100번, 20번 하다 보면은 승률이 50% 이하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깡통을 찬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7, 8, 90%까지 확률이 높아진다, 주식이. 이 정확하게 알고 진입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물타기를 절대 안 하고. 이분이 어떤 정도의 실력이냐면 지금 현재 100억을 돌파했어요. 트레이딩으로만 현금 100억을 돌파한 분이고, 국내에서 이 정상급의 실력자라고 저는 봐요. 제가 2009년도에 주식을 하나도 모를 때 키움증권대회에 참가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참가를 했냐면 그때 참가만 하면 뭘 줬어요. 커피를 줬는지 쿠폰을 줬는지 그거 받기 위해서 참가를 했고요. 돈을 하나에다 몰빵을 했는데 그게 안 움직이다가 찌약이 상한가를 간 거예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밑에서 사는 사람만 있고 위에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던져가지고 상한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5%에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위가 된 거예요. 실전 투자에 일주일 동안 1위였었거든요. 그렇게 질른 사람도 없었고, 무식하게 질른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냈으니까 1위가 된 거죠. 2위가 됐는데 그 밑에 이제 마하세븐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마하세븐이라는 분이 치고 올라오는데 제가 계속 일주일 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주일 동안 1위였어요. 잘해서 1위가 아니라 이거 말도 안 되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1위였는데, 이때 당시에 주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당시에 5천. 그럼 5천만 원을 공짜로 받네. 그러고 매매를 안 한 거죠. 규정도 모르고 내가 1위, 여기 가만히 있으면 계속 1위인데 마하세븐이라는 분이 쭉 치고 올라오더니 일주일 사이에 1위가 바뀌었어요. 50% 정도로 1위가 된 거예요. 이 마하세븐이라는 분, 한봉호님입니다. 이분이 실전 투자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을 왜 이야기하냐, 이분이 대학생이었어요. 옛날 얘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10억 계좌를 오픈을 그때 했을 때, 대학교 잘 다니는데 아버님이 너 한번 주식해라, 대학교에서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주식 한번 해봐라 해서 돈을 300만 원인가를 아마 줬나 봐요. 그런데 주식을 해보는데 주식에 대해서 뭐 압니까? 깡통을 찬 거죠. 아버님이 또 다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돈을 또 줬어요. 네, 도저히 안 되게 해가지고 이분이 미안해가지고 동네에 주식 잘하는 분을 찾아갔는데, 그게 누구냐, 마하세븐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얘기거든요. 실전 투자대회 가장 많이 우승을 하고 국내에서는 랭킹 1위예요. 지금도 최고의 트레이더죠. 그 마하세븐이 바로 있었다. 이 3천 계좌와 1억 리그, 3천 리그와 1억 리그의 고수들은 진짜 고수다. 이 1억 리그 쪽이 최고의 정상급 고수인데 정상급 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3천 리그 2위, 1억 리그 4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1,000만 원 수익을 냈고, 여기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2012년도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를 드리면, 삼성전자가 120만 원이 무너질 듯 말 듯 하면서 애플과의 애플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애플폰을 카피를 했다라고 소송을 하고 특허권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게 가장 핫 이슈였어요.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20% 정도 아마 빠졌을 거라고 보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120만 원이 간당간당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죠. 1년 정도를 같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이 소송에 대한 천문학적인 벌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확정되는 순간에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확정되면서 이 수급을 보고, 분명히 자기는 여기서 이제 저점을 때리면서 여기서 돌아 올라갈 때 배팅을 한다. 이때 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수급을 보고서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베팅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몰빵 최소한 10억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120만원 부근에서 그때 제가 베팅을 한 거예요. 베팅을 해가지고 저는 저점 잡는 게 목표였고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애플에 대한 이 삼성전자의 벌금이 꽤 나왔어요. 여기를 찍으면서 여기를 테스트를 계속했죠. 제가 3부분을 테스트를 계속 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그렇게 계속 거기를 잡다가 갑자기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25만원 수준까지 올라갔죠. 한 4% 정도가 수익이 난 거예요. 종가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저는 4%의 수익을 보고 던졌고요. 이분은 어떻게 매매를 했냐 하면 여기서부터 잡기 시작해가지고 종가에 10억을 들어갔어요. 10억 배팅. 그렇게 배팅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이거 잘 가지고 계시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마지막에 좀 올라가지고 던졌다. 그랬더니 하면서 자기는 종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이제 10억 배팅을 들어갔다. 이게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박 3일 137만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10% 정도를 먹어가지고 거기서 1억 수익을 내고 나왔던 일화가 있어요. 그걸 탁 보면서 정상급 고수의 이 매매 패턴은 진짜 틀리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뼈저리게 느꼈죠. 거의 1억 정도 그 종목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 수익이 나더라고요. 2박 3일 걸렸습니다. 본인도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큰 수익이었어요. 그때 당시 2012년도였거든요. 그때 당시 엄청나게 큰 수익이었고 그거를 가지고서 뭐 우쭐해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풀베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 모든 매매가 시나리오적으로 일사천리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제가 느낀 게 이런 정상급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고 배운다면 진짜 모든 사람들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돈을 굴릴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5억이나 매수를 하잖아요. 이 원익 IPS 추세가 있는 종목 그 다음에 거래량이 그때 당시 터졌던 주도주였어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금일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을까라고 보면 드림텍을 매매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게 가장 핫했고 가장 강력했죠. 거의 20%대 상승을 했었고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 몇 종목에 대한 투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트레이딩을 해요. 그리고 저하고 틀린 부분들은 이분이 수익이 난 걸 가지고 끝까지 먹는다라는 거죠. 2박 3일을 걸려가지고 삼성전자를 10%를 먹고 옵션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옵션 같은 경우는 거의 매매를 안 하고 근데 옵션도 잘해요. 옵션도 잘하는데 하락장이 왔어요. 만기주에. 이게 2013년도인데 제가 트레이딩 룸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인데 이분이 2천만 원을 그 풋에다가 베팅을 한 거예요. 그게 월, 화, 수 뭐 이렇게 있으면은 2천만 원을 풋옵션을 샀는데 이게 수요일 날까지 1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만기 근처에 그때 팔았는데 이게 그 다음날 만약에 1고, 2고, 3고가 됐다라면 10억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옵션 프리미엄이 죽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4천만 원인가 챙기고 나왔다. 근데 옵션을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의 계좌가 2019년도 그때 당시에 센터를 관리했던 센터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100억을 돌파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 후기가 있어요. 저도 이거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사업 실패를 하셔가지고 엄마랑 단둘이 이제 지하 단칸방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휴가 때 고깃집에 갔는데 고깃값이 1, 2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나오는 걸 보고 그냥 종업원 눈치 보면서 그냥 나오면서 복수의 눈을 갈았다. 반드시 돈을 벌어가지고 최고의 고기를 부모님께 사주겠다. 그 일념 하나로 버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겠다. 이게 어떻게 맞아가지고 마하세븐이라는 분과 연관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내 최고의 트레이더가 되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의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본인을 굉장히 성장시키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만나본 트레이더 중에는 최고의 트레이더다. 파생승부사도 있었고요. 근데 이 정도까지의 정상급 트레이더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1,000만 원 들어가기도 힘든데 100만 원도 아까운데 어떻게 10억이나 들어가냐. 10억이 전 재산이라도 들어갈 수 있냐. 이분이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남들보다 훨씬 더 새가슴이다. 근데 새가슴은 아니에요. 태생적인 트레이더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고 1000만 원 있던 때도 있었고 1억이던 때도 있었는데 100만 원일 때는 10만 원 베팅하기도 힘들었고 1억이 되니까 1000만 원이 되게 베팅을 하게 되지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베팅을 할 사람이 어딨냐. 대신에 자기가 봤을 때 이제는 이 노하우가 쌓이고 10억, 100억이 되고 하니까 모든 시장에 자신이 있고 리먼 사태 때도 수익을 10억의 수익을 냈던 그러한 경험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10억을 가지고도 10억을 베팅을 할 수 있겠다. 그 이상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지만 그렇게 베팅을 안 한다라는 거죠. 무모하게 베팅을 하진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태생적으로 이분은 타고났어요. 승부사의 감각이 있고 미래를 보는 미래안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보는 종목들이 그동안 단연간 봤던 이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봤던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를 보고 세상의 이슈, 저한테 이 이슈를 보는 눈이 상당하다. 그거를 시장에서 그 돈으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엄청난 돈을 그냥 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 상황을 보고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 본인의 경험과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게끔 그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탁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선수들이 보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는 부분들. 본인이 이 풀이 있어요. 그 선수들의 풀이 있고 마하세븐이라든지 그러한 그 군단들 내지는 그러한 실전 투자대 최정상급의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종목들이 따로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한 3년, 4년, 10년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점에 그런 걸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점에 들어가서 2박 3일, 1박 2일 끌고 가는 거죠. 그 수익난 상태에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고점에서 팍 터졌을 때, 거래량 터졌을 때 미련 없이 던지고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항상 96%의 개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이슈와 그것을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엄청나다. 정교함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있었을 때, 지분 싸움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 계열사들 몇 개 있었죠.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부분들 그거를 몇 억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이슈가 있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1, 2%뿐이 안 움직이고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나머지 종목이 막 10%, 20% 오르고 한진칼이 가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 매각 이슈다. 대한항공이 만약에 20% 움직이는데 한진칼이 1, 2% 움직이고 거래량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매매를 하면 물리는 부분들 몇 억씩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보는 종목들은 아주 정교하면서 확실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손절이 엄청나요. 손절이 거의 1% 이내의 손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이 매매의 핵심은 돌파 매매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서 물타기는 안 하고 위로 갈 때 피라미딩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잡아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분을 소개하는 목적은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누군가는 아마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타고났다라고 봐요. 트레이딩 룸에서 강원대들 한 4분인가? 그때 차를 타고 거길 간다 그러더라고요. 2분이 돈을 따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강원대들 가도 돈을 따는 분이에요. 이분은 마카오 가서도 수익을 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파생에 대해서 국내 파생 상품에 왜 이런 거를 안 하냐. 그때 당시에 이제 2011년 12년도 같이 있었을 때 그때 한참 국내에 파생 상품이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하냐. 선물 옵션을 하면은 돈을 한 대로 벌지 않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국내 파생 상품의 호가창을 쭉 보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선물 호가창과 일반 호가창이 다르다는 거는 알겠지만 왜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냐. 그 핵심은 주식은 주식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주식은 만약에 1000만 주다. 그러면 1000만 주 내에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무차익 공매도가 있을 수 있죠. 선물 옵션이라는 것은 미결제 약정으로 인해 가지고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무차익 공매도예요.
그러면 주식 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가창이 보이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랬더니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주말이 끝나고 나서 이게 좀 끔찍한 얘기예요. 그 강원도 문마계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선배가 있대요. 매일 술로 잠을 못 자고 지새우는 선배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말 어떤 사연인가라고 했더니 이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주식 이런 부분들 자산 이거를 물려받았는데 한 73억 정도를 물려받은 거예요. 73억을 물려받았는데 이거를 파생 상품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이걸 다 날렸어요. 영원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가다 해가지고 횡성, 문막 그쪽에 지년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거길 내려간 거예요. 이분이 내려가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인가를 주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로 쓰라고 이제 드리고 왔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분한테 주식을 가르쳐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단계를 지났다 거의 폐인 수준으로 이 돈을 그렇게 잃으면 73 거의 술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마 질를 거다 옵션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한번 크게 질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천만 원 뭐 1억이 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만족하겠냐 그렇게 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절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분은 수많은 손절 이러한 부분들이 밑바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엄청난 힘든 세월이 있었을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300이 바로 거래세로 나가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건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근데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 그동안에 계속 10년, 20년을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제 인생에서도 이런 분들을 만난 게 좋은 경험이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실전 트레이더들, 세상에 있는 실전 트레이더들 이것도 하나의 격가지일 뿐이에요. 실제 최고의 트레이더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